그날 밤 응급실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빨리 가. 이제 회사 돈도 내 거야. 제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한 남편이 전화로 누군가에게 한 말이었죠. 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제 죽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올해 32살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윤지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30여 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순탄했습니다.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이끄는 회장이셨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의 우아한 여성이셨죠.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자란 저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두 명문이었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25살에 하버드 MBA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당연하게도 아버지 회사의 전략기획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그는 같은 팀의 과장이었어요.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어려운 입사 시험을 통과한 그야말로 노력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었죠. 키가 178cm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과 진지한 눈빛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없던 치열함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혜 씨,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처음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의견을 정말로 궁금해하고 존중하는 느낌이었죠. 그때까지 저를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태주는 달랐습니다. 태주는 제게 평범한 사랑을 선사해 주었어요. 회장의 딸이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죠. 그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지혜 씨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저도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1년 반 정도 연애한 후 그가 한강공원에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값비싸지도 않은 반지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평생 너만을 위해 살겠어.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거든요. 지혜야, 그 남자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 결국 어머니의 중재로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계열사로 가야 했고, 결혼 후에도 당분간은 제 재산에 손대지 않기로 하는 계약서를 써야 했습니다. 태주는 그 모든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지혜야, 상관없어. 나는 오직 너만 있으면 돼.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을 빌려서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그날 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한 달 동안 다녀왔고, 결혼 후 첫 인연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된 것은 결혼 2년 차부터였어요. 여보, 우리 아이도 하나 가져볼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제가 임신하기 어려운 체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태주는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때부터 뭔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수고했어. 여보라고 맞아주던 태준이 이제는 그냥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대화가 많지 않았죠. 그리고 태준이 제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고 외박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출장이 갑자기 생겼어. 항상 같은 핑계였어요. 어느 날 태준이 출장이라고 하고 나간 날 저녁에 그의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김 과장님은 오늘 정시에 퇴근하셨는데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태준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와 파운데이션 자국이 있었거든요. 여보, 이거 뭐야? 지하철에서 누가 부딪혀서 묻은 것 같은데. 또다시 변명이었죠.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의 약속이 취소되어서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태준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지혜는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사랑해. 마지막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알고 있어. 다른 여자 있다는 거. 미안해, 지혜야.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야. 일회성이었고 이제 끝났어. 태준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몇 달 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몇 달간 병간호를 하면서 이혼을 미뤘다가 아버지가 회복되신 후 다시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상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지혜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던 중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깨어났을 때는 응급실이었고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들은 그 전화 통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응, 사고 났어. 뭐, 죽었냐고? 아니, 살았어. 아쉽게도. 그리고 빨리 가. 이제 회사 돈도 내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태준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죽은 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잃은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태주는 민지라는 젊은 여자와 함께 제 생명유지 장치를 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생명보험금만 10억이고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간병사 아주머니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렸고 몰래 녹음기로 태준과 그 여자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태준이 의사에게 생명유지장치 중단 동의서를 제출하려던 바로 그날, 저는 갑자기 의식을 회복한 척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퇴원하는 날, 경찰이 태준을 체포했습니다. 김태준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태준이 저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고, 심지어 교통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사주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태준은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민지도 공범으로 징역 7년을 받았어요. 그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서 1년 동안 여행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박민호라는 분이에요. 태준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소박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죠. 아직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 끔찍한 경험이 저에게 큰 교훈을 줬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겉모습만으로는 진심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태준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한 관계가 어떤 건지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진했던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재산이 있든 없든, 아이를 가질 수 있든 없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태주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뒤에 재산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더라도 실망하더라도 계속 살아가면서 진실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